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7일 일요일이에요. 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데이터 결과 발표, 이 부분에 대한 언급과 그리고 지금 약간 고점권에서 약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너무 초조해지지 마시라고, 우리 셀트리온에 대한 기업 가치, 경쟁력,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길, 방향에 대해서 자세한 언급을 드리고요. 또 이런 부분, 업황과 산업 분석에 대한 바이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셀트리온 지금이 고점일까요? 그리고 임상 이상에 대한 데이터 발표 20일 날 한다고 했는데 조금 딜레이가 됐죠? 항체 치료제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방송 제목을 방향권을 잡아봤습니다. 자, 먼저 내용을 좀 확인하고 갈게요.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 2020년 12월 28일부터 29일 자 10시 10시부터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실시간 발표 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틀에 걸쳐서 하는데 28일 1일차와 2일차 29일 보게 되면 우리 셀트리온이 바로 10시 10분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20분을 해요. 첫 번째 주자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위치가 다 뭐 3층, 5층, 2층, 뭐 100도, 뭐 3, 5층, 4, 뭐 2층 이렇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업들이 30분씩 다 할당이 됐어요. 보이시죠? 30분씩. 계속 밑으로 내려볼게요. 30분씩 다 할당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30분씩. 30분씩 할당이 되어 있는데 우리 셀트리온만 1시간 20분이 할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물론 발표를 12월 28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현 정부, 자, 문재인 대통령님, 국무총리님, 당 대표님, 그리고 식약처 여기서 분위기가 우리 지금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굉장히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또한 하루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정말 모멘텀과 분위기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29일 보면 12월 29일에 다음날 다 30분씩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30분씩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셀트리온만 1시간 20분이 배정이 됐다. 이날 대주주 양도세 10억 물량도 있을 것 같고, 그죠? 네. 그리고 뭐 배당락. 어쨌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늦어도 올해 안에 결과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그리고 주주분들은 99.9% 99999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 셀트리온의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입니다. 그죠? 셀트리온이 만들어갈 미래가 바이오 산업의 역사입니다. 라는 홈페이지. 그죠? 여기서 한번 이 글, 우리의 그 존경하는 우리 서정진 회장님의 그 메시지를 한번 보고 갈게요. 글로벌 헬스케어의 새로운 장을 열어갑니다. 출범 당시 우리의 꿈은 막연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엔 이렇게 파괴력이 큰 사업인지 몰랐습니다. 또한 이렇게 힘든 사업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지도 몰랐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램시마의 첫 개발 과정에서 약 하나 개발하는데 3천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의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의 그런 사업 모델을 본따서 바로 사업을 시작하였죠.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술력, 자금력에 한계가 있었고 경험도 없었으며 제도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투자 그리고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허들을 통과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예견하지 못했던 항체 바이오시밀러라는 신시장을 만들어냈고 이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세계로 나아갑니다.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여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의 오늘이 있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에, 더 나아가 인류에 도움이 되는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전 10년 동안, 자, 10년 동안, 10년 이상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그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갔기 때문에 현재 셀트리온 그룹이 있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CTP59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결과는 나왔겠죠. 이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승인 신청, 승인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면서 묵묵히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초조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그리고 2시간씩 쪽잠 자며 준비해왔던 이 길 믿어 의심치 않으며 우리 주주분들 또한 그 부분을 아마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사 2개를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제목부터 좀 볼게요. 릴리, 다니엘 클론 항체 치료제, 코로나 입원 환자의 효과 없어. 약간 조금 냄새가 나죠? 자, 그죠? 이거 내용물을 봤더니 중증 환자예요. 우리 셀트리온의 치료제는 자,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며 예방 효과가 있으며 또한 자, 용량에서도 사실 릴리나 리제놀 얘네랑 비교되는 것도 솔직히 기분 나빠요. 용량에서도 이미 차이가 있으며 약의 가치나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등서 대규모 연구팀 치료효과 분석, 가짜약 투여와 항체 투여군 환자 차이 없어. 감염 조직의 항체 침투 효과가 낮을 가능성.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지금 자, 항체 치료제가 지금 임박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증으로 가게 되면 치료제가 없어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감염되고 이후에 2주에서 3주가 지나면 우리 몸속에는 바이러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없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이제 폐섬유화증으로 가서 이제 장기가 부작용이 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알면서 썼을까요? 모르고 썼을까요? 잠깐 공매도에 그런 냄새가 좀 많이 나고 있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1호 메이드 인 코리아 코로나 치료제 셀트리온 대웅제약 누가 빠를까? 이 기사, 네. 셀트리온과 대웅제약이 지금 치료제에서 붙을 수 있다는 게 지금 저는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은 신약이고요. 얘네는 약물 재창출, 렘데시비르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비교되는 게 조금 불쾌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 이 경쟁력, 기업 경쟁력과 가치, 약물에 대한 값어치, 그리고 이 성장성, 그리고 국제적인 경쟁력에서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은 많은 분들이 삼성과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얘네는 CMO 회사입니다. 얘네는 생산하는 회사이죠. 기술이 없다 보니까 미국에서 바이오젠 아이닥과 자, 기술을 가져와서 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여기서 이제 CMO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셀트리온은 연구, 개발, 생산, 여기서 설계를 해서 자, 생산까지 그리고 판매까지 지팡맘을 갖춰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생산 물량 늘리고 공장 증설한다고 해도 우리 셀트리온 못 따라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좀 언급드리고 싶었고 이 부분에서 이런 기사분들이 나오고 있는 게 대웅제약이 이제 치료제가 조금 봐야 되겠지만 네, 약간 아쉬운 물량이 남아서 하한가가 나왔는데 사실 자, 치료제 임박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게 조금 냄새가 좀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공매도의 냄새가. 자, 그리고 바이오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바이오 산업, 바이오 시장, 글로벌 의약품 보건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그 시장 안에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는지, 또한 그 시장 안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 안에서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되는 게 그래야 장기 투자가 가능하면 투자가 또 지속적으로 가능하며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의약품, 바이오약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0세대 바이오약품을 백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1세대를 제조합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호르몬과 효소가 부족해도 병이거든요. 이건 리필을 해주면 돼요. 이거를 인슐린, 인터페론, 성장호르몬, 적혈구, 백혈구, 증식인자라고 합니다. 2세대 바이오약품은 항체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호르몬과 효소가 많아도 병이 되거든요. 잘못하면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병이 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이게 루마티스가 되고 루푸스가 되고 알러지가 되고 천식이 되고 암이 되고 하는 겁니다. 이걸 블로킹해서 막아버리는 게 항체입니다. 그죠? 우리 셀트리온이 가장 잘하고 있는 항체. 이 부분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바이오 의약품의 몸통입니다. 자, 그리고 3세대는 유전자 치료제와 줄기세포 치료제가 있죠. 자, 바이오 의약품.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이 1800조, 케미컬 1200조, 바이오 의약품 600조. 이 시장에서 600조는 부가가치는 무척 크며 효능은 좋으며 부작용은 적은 이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그 누구도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했으며 선점했으며 그 누구도 불가능하던 어떤 분야에서 10년 이상 오직 한계를 도전했던 그 중심에 서정진 회장님, 임직원들, 파트너사, 연구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거고 우리 코로나 항체 치료제 CTP59의 개발, 임상 데이터 이상 결과에 대한 발표, 그리고 승인 신청, 그리고 승인까지 이 시간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고점권에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이따 셀트리오 차트를 보겠지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슈팅이 나와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즉 차트가 좀 깨질 수도 있죠. 허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 이제 성장성의 시작입니다. 이제 매출액이 1조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사업 분야와 모멘텀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바이오시밀러 4개를 하고 있거든요. 4개가 뭐냐? 램시마 정맥주사형과 피하주사 제형을 하고 있어요. SC 제형. 요게 두 가지 제품이 있죠. 그리고 자,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 바로 뭐죠? 허주마, 유방암 치료제 요거 있죠. 자, 그럼 3개 마지막으로 혈액암 치료제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 투룩시마가 있다는 거죠. 이 바이오 제품, 바이오시밀러 4개, 항체 4개 가지고 지금 매출 1조대를 형성을 했고 2030년까지 자, 고농도 휴미라 승인 권고 나왔죠? 이 제품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년 동안 매년 제품 1개를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4개, 바이오시밀러 10개, 이 시장 규모 하나가 최소 10개 나오는 2030년까지 매년 출시를 목표로 하는 제품의 시장성이 최소 7조부터 20조, 많게는 20조 이상까지 이 제품의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이오시밀러 14개 최소, 여기에다가 신약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코로나 항체 치료제,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셀트리온에게는. 그죠? 그래서 자, 준비된 기업에게는 기회를 만나면 드디어 폭발적인 성장을 만나서 대운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코로나 항체 치료제, 신약 CTP59, 그리고 CTP27, 이 신약 2개를 가지고 앞으로 글로벌한 회사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케미칼의 글로벌화. 근데 매출액이 이제 1조대입니다. 그죠? 자료를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생명공학 정책연구센터에서 2019년 글로벌 블록버스터 탑10 의약품은 보면 2019년 빌리언이에요. 20.97. 그죠? 휴미라. 그리고 키트로다, 옵티모 9.17, 7.8조. 얘네가 2025년에서 가장 큰 바이오의약품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여요. 25조 이상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바스틴, 키트로다, 레미케이드 6.3, 허셉틴 6.4, 리툭산 6.4, 아바스틴 6.4. 이거 이제 이 시장은 사실 휴미라 20.1로 나오는데 이 시장은 미국, 유럽, 일본의 사보험 시장이에요. 아직 중국 시장이 정확하게 아직 기대가 되고 있으며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재정 적자. 나이가 들면 소비를 줄여요. 근데 의약품 소비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죽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은 사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더 커지는, 폭발적으로 커지는 그런 시장에서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액이 이제 1조대예요. 두려우십니까? 초조하십니까? 초조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이제 성장기에 들어가는 시작에 우리 셀트리온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아까 홈페이지에서 서정린 회장님이 인사말 속에서 이런 말을 했죠.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줄 몰랐다. 약 하나에 3천억 이상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 돈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어디 돈이 있어서 대기업도 이 대기업 아니면 이렇게 자금이 들어가는 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이 3천억씩 들어가는 돈을 약을 개발해내기 위해선 자금력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홀딩스 당시 얘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의 그리고 이제 이 다국적 기업들이 자 우리가 돈은 있는데 우리가 기술력이 있는데 돈은 없다. 그래서 당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께서 CMO에서
바이오 시밀러로 가려고 할 때, 자, 우리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로 가야 되겠다. CMO를 벗어나서. 근데 돈이 없다라고 해서 세계의 다국적 제약사들 상대로 영업을 했다는 거죠. 그때 현대 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의 사업 모델을 본떠서 하나하나 만나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항체 얼마나 좋은 줄 알지? 근데 우리가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다. 니네가 돈을 좀 대주면 니네가 판권을 줄게. 그러니까 약을 한번 개발해 보자라고 해서 현대중공업, 현대 당시 배는 그때 일본과 유럽이 선주를 다 자주하고 있었는데 배값이 비쌌기 때문에 돈은 없는데 기술력이 있었던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의 그 사업 모델을 본떠서 갖고 왔던 시스템을 적용했던 게 바로 우리 셀트리온 그룹입니다. 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이 쪽잠 자면서 정말 치밀한 그런 분입니다. 자, 앞으로 발표가 임박을 했고, 자, 그리고 이런 부분도 또 말씀을 드리고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실적과 주가는 장기적으로 반드시 동행합니다. 이건 100%에 가까워요. 제가 설명 한번 드렸는데 200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셀트리온의 손익계산서와 주가는 2005년도부터 비교할 수 있도록 할게요. 짧게. 자, 매출액이 2003년도에 184억이었어요. 셀트리온의 사업보고서입니다. 셀트리온, 그죠? 그리고 2004년도에 270억 7천만 원이죠. 그리고 2015년도에 358억입니다. 매출액이 180억대에서 1조 대까지 15년 이상의 길을 가면서 성장을 했죠. 매출액이 100배 이상 거의 갔죠. 100배 가까이 갔죠. 주가는 200배 이상 가게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주가와 실적이 동행한다는 것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셀트리온의 장기 주봉 차트입니다. 자, 보면 저점권이 2005년도에 2093원, 고점권이 40만 3,500원입니다. 그런데 자, 2093원에서 40만 3,500원까지 대략 200배 정도 됐죠. 자, 근데 저점과 고점은 바라서도 안 돼갖고 잡을 수도 없겠지만 이 100배를 기준으로 자,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주가가 그랬다는 거죠. 매출액도 100배, 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매출액 100배 성장을 하면서 주가도 200배 가까이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으로 주가와 실적이 시차를 두고 반드시 동행합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슈팅이 나왔지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 있어요. 허나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실적에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셀트리온을 저는 사실 비교를 해서 한국에서는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래서 삼성전자와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전 주가를 비교할 때.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가 연봉이 하나하나가 봉이 1년이거든요. 198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차트인데 저점이 115원이었어요. 액면분할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점이 78,800원, 750배 가까이 성장을 했고 주가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750배. 자, 그런데 이 삼성그룹을 지금 창업하셨던 이병철 선대 회장님께서 제1제당을 만들고 거부가 되시면서 과연 반도체 첫 삽을 뜨지 않았다면 지금의 삼성그룹이 있었을까요? 그죠? 저는 셀트리온을 예전에 삼성전자와 많이 비교합니다. 이 30년, 이 40년, 이 30년 이상 동안 얼마나 많이 언론과 뭐 안 된다, 반도체가 지금 미국, 유럽,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데 무슨 반도체냐 하면서 얼마나 많은 무시를 했었겠습니까? 근데 세계 1위가 되었죠. 셀트리온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셀트리온의 자, 최근 뭐 실적인데 9천억대, 1조대, 1조 8천억대 예상되잖아요. 아까 매출액이 100억대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1조 8천억대까지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1조대. 왜? 아까 시장 규모를 보셨죠? 엄청난 시장 규모에서 매년 제품을 하나씩 출시하시는데 이제 매출액이 1조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의 장기 월봉 차트와 비교를 했던 것이고 우리는 주가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PER, PBR에 대해서 그 댓글에서 어떤 이제 청취자분이나 구독자분이 여쭤봐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 PER이 90배거든요. 그죠? PBR은 뭐 14.36배. 사실 바이오는 여기서 PER을 가지고 잣대를 갖고 들이대면 사실 조금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이 100배, 그죠? 동일업종 P가 100배인데 얘는 성장하는 기업이고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PER을 갖고 약간 대체를 해보면 현대차, 이 삼성전자가 약간 그런 기업들로 하기 좀 좋거든요. 근데 이제 이 셀트리온 같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회사에다가 이 PER을 들이대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성장하면서 PER, 지금의 PER을 이 90배를, 90배에서 100배 사이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대외적인 악재에서 떨어지면 저퍼가 돼요. 저퍼가 아니라 그때 약간 퍼가 낮아지죠. 그리고 실적이 먼저 성장을,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 오히려 퍼를 낮춰가면서, 오히려 그 퍼를 낮추면서 주가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훌륭하고 너무나, 그리고 정말 기업적으로 펀더멘탈이 최고인 기업을 우리는 장기적으로 동행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투자 메신저 TV가 10년 이상 셀트리온 그룹에 대해서 같이 한번 동행하면서 늘 함께 청취자분들과 구독자분들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리스크에 대해서, 사실 이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편성을 하고 또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